사실 저는 추리에 관해서 책은 별로 안 읽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워낙 영상을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런 추리 드라마들, 예, 그다음에 뭐 CSI.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CSI를 제일 좋아하는 게 제 모든 추리 동화는 그 연대가 있거든요. 네. 혼자 해결하지 않습니다. 천재 탐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부족하면은 이쪽 친구가 채워주고 이쪽 친구가 모자란 걸 다른 친구가 채워주고, 제가 먼저 썼던 그 방구탐정 시리즈도 그렇고 특히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대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CSI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팀으로 함께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뭐 네. 천재적인 탐정에 대해서는 별 매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Stai in fronte a te, stai in fronte a te. 안녕하세요. 저 소향 작가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책방거리 수사대 북토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선생님이 선정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제가 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선생님이 발표를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었는데 발표하신 걸 보고 굉장히 제가 다 반가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질문을 제가 궁금한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주변에 읽은 분들이나 작가님 혹시 아는 분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받은 것도 여기 넣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일단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예, 또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작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이 로그라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판 커뮤니티 수사대가 나타났다. 이걸 보고도 흥미가 딱 생기더라고요. 제목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새 책 안에, 그러니까 새 책, 컨책 때 새 책이 아니라 빌리는 책. 예, 조선시대 때 이제 책방에서 책이 귀했으니까요. 지금보다 훨씬. 예, 그 빌리는 책, 새 책에 쪽지가 붙어 있고 거기에 소문이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있고 또 댓글이 또 달리고, 이런 설정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걸 작가님이 구상하신 건지 아니면은 어디서 자료 조사를 하실 때 보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그거는 새 책은 원래 있었던 거 그 안에 댓글인데 이제 낙서거든요, 일종의. 예, 예. 근데 그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그냥 그 동화 안에 그 글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이제 뭐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뭐 약간 예, 되게 재밌었어요. 뭐 개자식이다. 네. 그럼 또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더하다. 이렇게 이제 개자식의 자손이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 그거는 낙서는 제가 그대로 갖다가 원래 있는 낙서를. 네. 그리고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빌리는 책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새 책점 주인한테 불만을 쓰고 욕을 쓰는 낙서도 있었고, 또 네. 뭐 진짜 뭐 약간 야한 남자와 여자의 네네, 그림을 그런 낙서들이 굉장히 꽤 다양했어요. 아. 원래 사람이라는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낙서에 대한 욕망이 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뉴스 기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딱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제가 유레카를 외쳤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건데, 이게 딱 실제로 조선시대에 댓글이 있었다. 그게 그 뉴스의 헤드라인이었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그때도 댓글이란 말을. 아니죠. 그거는 이제 기자가 그렇게 예, 말을 예. 쓴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그거를 딱 보자마자 그러면은 이 낙서 대신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거기에다 어떤 소문을 쓴다면 어떨까. 제가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거기다가 한양풍문기라고 그 쪽지 이름을 일부러 예.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리뷰를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조선시대에 한양풍문기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라도 뭔가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그냥 제가 창작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기사 하나 때문에 시작해서 이제 작품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정말 그 기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재밌는 작품이 나온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뉴스를 보고 쓰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뉴스가 정말 좋은 것 같고, 정말 어디까지가 자료 조사고 어디까지가 창작인가 궁금했는데, 작가님이 한양풍문기라는 건 작가님이 만드셨다. 네네. 예.
네, 그럼 이게 이 책이 되게 와닿을 수 있었던 게 그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 그런 것이 지금하고도 관통된다는 게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서로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응원을 하기도 하면서 하는 모습이 그대로 있고 또 여기 더 스포가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풍문기가 이 책을 쭉 관통하잖아요. 예, 그 처음에만 나와서 흥미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예, 끝까지 통일성이 있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흥미로우면서 예,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언제 쓰기 시작하셨고 쓴 기간은 얼마나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사실 이제 그 아이디어 때문에 하나 시작하긴 했지만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제가 이제 등단하고 한 6, 7년 동안 글을 안 썼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죄송한데 등단은 언제 하셨어요? 2009년이요. 예, 2009년이었고 그 사이에 이제 한 3, 4년 열심히 글을 쓰다가 한 6, 7년은 이제 계속 놀다가 그래도 역시 해야 되는 건 동화인가 해가지고 이제 다시 쓰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추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역시 다시 추리 동화를 써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귀신 잡는 방구 탐정, 괴물 쫓는 방구 탐정을 썼었는데 거기 주인공들은 남자아이였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자아이로 한번 글을 써보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뭐 그 댓글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이거에 이제 처음 그 초고를 쓴 게 2001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짜 뉴스가 굉장히 문제가 있을 때였어요. 그다음에 악플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소문으로 누군가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쓰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를 추리로 한번 가져고 와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쓰게 됐고, 제가 2001년에 다시 이제 동화를 쓰겠다고 했던 게 뭐 다른 분들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제가 조금 게을러서 그런지 그 어떤 좀 계기가 그 동기가 좀 돼야 되는 게 데드라인이에요. 마감 날짜가 있어야지 조금 예,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 2001년에 그때 그 서울문화재단 창작기금 기금 예. 모집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글을 썼죠. 그래서 원래 초고는 한 달 정도 썼고요. 예. 사실 이제 자료를 모으는 기간은 좀 더 길었죠. 그리고 이제 2001년 9월에 맞춰가지고 수정을 한 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봄에 이제 선정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계절로 원고를 보냈죠. 그래서 예. 그게 2023년 11월 몇 달 전 됐. 예, 그때.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죠. 2001년에 2021년.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01년이요. 2001년이면 예, 저는 등단도 안 했을 텐데. 예, 2021년 가을에 원고를 썼고 예. 그다음 2022년 봄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선정이 돼서 예. 그때 이제 사계절로 원고를 보낸 거죠. 2021년 봄에 사계절에 보내신 거예요? 2년이요. 2022년. 그 다음에 봄에.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2023년에 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20년. 그렇군요. 정말. 정말 역경이 많은 원고구나. 이런 생각. 근데 오히려 쉽게 썼고요. 예. 오히려 이제 그 데드라인 때문에 또 이제 마음을 다잡고 수정을 해가지고. 그 초고 한 달이면은. 물론 자료조사 기간 따로 있다고 하셨지만 이제 한달음에 되게 재밌게 쓰셨나 봐요. 쓰실 때. 생각보다 일단 캐릭터 4명 정하고 나니까 얘기는 되게 빨랐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를 발견한 순간부터 굉장히 속도가 붙었어요. 그래서 책은 쓰는 데는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예. 그 편집자님께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편집자님 이거 원고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이게 들어왔던 원고고 제가 이제 담당을 하게 돼서 맡았는데 보자마자 이거다 싶었거든요. 이게 제가 추리는 잘 못하지만 추리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 추리 동화에서 이 한 인물만 돋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책방거리 수사대라는 이름에 맞게 되게 아이들 모두가 빛이 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되게 설레었고 또 무엇보다 선생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초고에서 정말 손볼곳이 거의 없는 원고였어요. 초고에서 거의 편집 없이 출간된 그 정도 완성도를 가진 초고였단 말씀이시죠? 조금의 수정
아 물론 네. 없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정말 네. 완성도가 높은. 네. 제가 읽으면서도 느꼈거든요. 너무 안정적이고 필력이 대단하셔가지고 예, 굉장히 안정적으로 와 너무 재밌다. 계속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 진짜 버릴 게 없지 재밌더라고요. 그럼 인디고 작가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인디고 작가님은 제가 그 그림 이제 이 그림 굉장히 책하고 잘 어울리게 그리셨던 제가 인상적인 장면이 그 내 아이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장면 그 장면이 딱 펴는 순간 이렇게 딱 그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살아 있잖아요, 편집자님. 그런데 그 아이들이 딱 서 있는 순간 그것이 딱 현실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선시대 그림을 혹시 그려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번이 처음인지 그런 게 궁금해요. 제가 평소에 그림을 그리는 건 보통 일상적인 일러스트를 자주 그리곤 해요. 그냥 평소에 뭐 길을 걷는 장면이라든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림들을 많이 그리곤 하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시대극이라고 들었을 때 살짝 걱정 아닌 걱정을 하기도 했었어요. 시대극은 아무래도 이제 고증도 필요하고 뭐 자칫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편집자님이 이제 많이 자료 제공도 해주시고 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좀 꼼꼼하게 작업해서 좀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처음 하신 거예요 시대물은? 네, 시대극 자체는 아예 처음 그때 임정식 선생님께서 가끔 이렇게 일러스트에서 옷고름 방향 반대로 돼 있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화가 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런 거 다 편집자님께서 자료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저는 편집자님께서 주로 글만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림까지 전반적으로 하시나 봐요. 네, 이제 디자이너 담당 디자인 팀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확인하면서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부분들은 다 이렇게 자료도 제공해드리고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아까 캐릭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진짜 이 네 명의 캐릭터가 너무 조화롭고 한 명 한 명의 그 사연, 과거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어울리고 잘 맞물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주인공 동지도 애정이 굉장히 갔는데 작가님 혹시 이 아이들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아이가 있다면 누군지 혹시 얘기해 주시. 그리고 궁금한 거는 혹시 또 다른 캐릭터를 생각한 아이가 있는 꼭 아이 아니어도 되고 뭐 어른이어도 되는데 구상을 했는데 이야기 쓰는 과정에서 빠졌다든지 뭐 그런 캐릭터가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캐릭터에 대해서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처음부터 그 신분과 성별이 다른 아이들의 어떤 성장, 활약, 뭐 연대 이런 거를 이제 쓰겠다는 게 맨 처음에 아예 그거를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쪽지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뭐 최여인 사건도 만든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캐릭터 4명은 확실하게 잡아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다 그 양반 도령도 오고 그다음에 가장 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여종도 오고 이제 그렇게 조금 다 그 신분을 좀 다르게 했죠. 근데 뭐 중간에 뭐 빠진 인물이 있냐고 하는데 빠진 인물은 없고요. 오히려 이제 그 소은이 죽은 아이 옆에 사는 그 동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용기를 내서 말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가 실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역할이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아이를 갖다 놓고 나니까 명의죠, 명의. 그 아이를 갖다 놓고 나니까 더 조금 제 스스로 괜히 뭉클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뭐 처음부터 인물은 다 배치를 해놓기 때문에 뭐 쓰다가 빠지거나 뭐 이런 인물은 없고 일단 저는 뭐 당연히 4명 다 애정이 많이 가고요. 그래도 주인공이 동지니까 동지에 대해서 가장 애정이 크죠. 전 진짜 동지가 그 어렸을 때 그 자세히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근데 그 주인 어른이 동지를 데려왔을 때 대사가 있잖아요. 진짜 뭉클했어요. 그 부분에서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했는데 여기 보면 소년 포졸이 이름이 두태잖아요.
근데 너무 이름이 착 붙는 거예요. 그 지금 그 아이한테 딱 어울리는 이름인데 혹시 두태 이름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일단 제가 이름 지으려고 많이 이제 고민을 했고요. 뭐 동지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이 다 금방 느끼시겠지만 동지는 뭐 24절기 거기서 가져온 이름이기도 하지만 일단 그 추운 겨울에 땅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겨울동, 땅지 뭐 이런 의미로 쓰기도 했고 물론 책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작가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들은 이제 많이 고민하긴 했는데 특히 이제 두태 같은 경우는 좀 남성스러운 이름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세 보이는 이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꿀팁인데요. 이름 세 보이는 아니 이름. 정말 이거 꿀팁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남성스러운 이름이 필요하시면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이름이 양팔두. 예, 이름이 양팔두예요. 좋은데요? 예, 너무 세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네. 이거는 언젠가 꼭 다시 한번 쓰리라 아니면 다음에라도 쓰면 이제 사실 현대 인물로 이름은 조금 그렇긴 한데 양팔두 세고 좋은데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이렇게 다 해봤는데 두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름들을 조금 골라서 그 글자식을 골라서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제가 계속 불러봤는데 양팔도만큼이나 좋은. 네, 예,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뭐 허씨가 그런 건 아닌데 약간 허점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태는 약간 귀여운 맛도 있으면서 맞아요. 세 보이는. 맞아요. 예, 그래서 두태 네. 성격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실 이름이 상상이 안 가요. 그런가요? 예. 예, 그럼 제가 잘 지은 예, 거네요. 진짜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그 이름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이제 윤희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이름 자체에서도 좀 빛났으면 했어요. 그래가지고 꽃도령 이런 이미지로 해서 이제 캐릭터마다 그렇게 이름을 다 만들었죠. 예. 윤휘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노린 게 그겁니다. 네. 예. 성이 이씨면 왕족 느낌이 났을 뻔했는데 윤 씨여가지고 양반 도령으로 딱 멈춘 것이 정말 적절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캐릭터 정말 좋은데 이름을 정말 감탄하면서 읽어가지고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배워가는 것 같아요. 세 보이는 이름 이건 처음 들어봤는데 그럼 편집자님 이걸 봤더니 끝날 때 2권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끝맺음이었거든요. 그럴 계획이 있는지 만일에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계획을 하셨는지 그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목에서도 그렇고 이제 읽어보신 독자님들은 느끼셨겠지만 마지막에 되게 새로운 사건이 펼쳐질 것 같은 복선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초고를 읽었을 때 이건 시리즈물로 나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선생님을 뵈러 처음 갔는데 선생님께서도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책방거리 수사대 활약이 조금 더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지금 열심히 선생님께서도 집필 하고 계세요. 아직 집필은 안 하고 있고요. 집필 해주실 거예요. 해주실 거예요. 아니, 제가 그때 처음 뵀을 때도 그랬어요. 이게 이제 글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게 작가가 혼자 뭐 시리즈를 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첫 권이 잘 돼야 그렇죠. 그 다음을 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전혀 이 권에 대해서는 일단 뭐 쓰게 되면 쓰지 하곤 했지만 전혀 시작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김 빠지잖아요. 만약에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 말은 아직 예. 계약은 안 돼 있다. 예, 당연히 계약도 안 된 상태고요. 예. 하지만 저희는 무조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드라인은 잡았습니다. 5월달에 예. 그래서 제가 그래야 글을 쓴다. 5월에 혹시 특별한 뭐가 있나요? 없죠? 아니 없어요. 그냥 그냥 저기 편집자님이 그럼 4월에 쓰시겠습니까? 해서 4월은 너무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월로 그냥 정한 거고요. 제가 그 마감 날짜를 여태껏 한 번도 어긴 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단하시네. 그래서 5월달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써서 넘기겠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은 다 이미 이거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꼭 나올 수. 너무 기대되고 저는 나오자마자 꼭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편집자님 출간 과정에서 혹시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특별한 그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으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출간 과정 중은 아니고 이제 끝나고 나서인데 제가 어린이 책을 편집하지만 제 주변에 어린이가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만들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최대한 어린이 독자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시리즈물이기도 하고 또 뭐 추리나 책방이나 약간 연대 같은 명확한 키워드가 있어서 어린이 독자들을 실제로 만나는 오프라인 행사를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행사를 처음에는 파주 출판단지 안에 있는 책방이나 약간 도서관을 같이 선생님이랑 산책하면서 약간 강연도 듣는 행사를 기획하려 했는데 네. 그 파주의 겨울이 정말 춥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잠시 간과해서 그 행사는 일단락하고 대신에 이제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옥 청운문학도서관에 네. 그래서 거기를 대관을 해서 어린이 독자들 30명을 초대해가지고 네. 추리 캠프를 진행을 했어요. 그게 언젠가요? 언제 하셨나요? 12월 초에 진행.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책 나올 때 이벤트로 하신. 네. 아. 그래서 이제 도서관 곳곳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 아이들이랑 책과 관련된 퀴즈도 하고 뭐 활동도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는 선생님 강연도 듣고 하는 그런. 안 봤지만 참여자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들의 에너지가 그렇게 엄청나다는 걸 그날 처음 알고 이제 주말 아침이었는데도 네.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네, 엄청나죠. 네. 그 거기에 30명이 모여가지고 네. 잠시 약간 혼이 나가는 것 네. 같았지만 예, 요즘 30명이면 웬만한 학급 인원수보다 많기 때문에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아. 네, 그래도 그날 되게 아이들이 예. 이제 처음 본 사이인데도 이게 책이라는 매개체 그렇죠. 네, 하나로 되게 가까워지는 거를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굉장히 이거 신청자 많고 치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조금씩 네. 잘라내느라 마케터분이 네. 애써주셨어요. 예, 제가 저기 초등학생 아이가 있더라도 당장 보내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이벤트인 것 같아요. 왜 몰랐죠? 근데 알아도 못 갔겠지만 네, 어린이가 아니라서. 아니 정말 그날이 토요일 오전이었거든요. 날씨도 추웠는데,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사실은 고맙죠. 애들이 가고 그렇죠. 싶다고 해도 부모님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예, 못 오는데 뭐 그게 종로였는데 뭐 일산에서부터 온 아이도 있었고, 예. 그래서 되게 저는 감동적이었고. 출판사에서 사계절 출판사 분들이 너무 애써 주셨어요.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1시간 넘게 놀아주셨으니까. 네, 예. 그리고 그 추리 퀴즈부터 해서 그 기획을 한다는 게 굉장히 뭐 회의 시간부터 해서 준비 시간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 궁금하네요. 다음에 하면 구경이라도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디고 작가님은 아까 평상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일상의 한 장면을 딱 보고 그리시는 걸 하시나 봐요. 이렇게 건널목 얘기를 네네. 하시는 거 보니까 맞나요? 네네네. 예. 평소에는 그냥 일상적인 풍경을 그리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전업 일러스트 작가신 건가요? 네네. 네. 그러면은 하루에 일러스트레이터 일과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작업을 할 때 영감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일이 있으신지 이런 작가로서의 하루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고요. 보통 일을 안 할 때는 뭐 평상시 사람들과 똑같이 뭐 놀러를 간다거나 뭐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런 일상을 지내는 과정 중에서 영감을 자주 받곤 합니다. 뭐 아주 사소한 것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림 그릴 때는 뭐 건널목을 기다리고 있는데 건널편에 아주 이쁜 가족들이 손잡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 아니면은 뭐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쁜 장면이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꼭 특별한 그림을 그려서 뭐 환상적인 그림을 그려서 예쁘게 보인다기보다 좀 일상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걸 좀 더 환상스럽게 만들어내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나라고 저 자신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저는 집에서 작업을 많이 하곤 하는데 네. 아무래도 집에서 작업하면은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럴 때는 이제 뭐 카페를 나간다거나 밖에서 작업을 좀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예. 뭐 쉴 때는 솔직히 뭐 다들 뭐 집에서 늘어져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뭐 집에서 늘어져 있기도 하고. 네. 네, 보통 뭐 생각이 잘 안 떠오를 때는 산책도 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예. 그럼 하루에 평균적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렇게 작업을 진짜 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다른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다 보니까 네. 일이 몰리는 시기랑 아, 이게 좀 퍼져 있어요. 이렇게 네네. 퍼져 있다 보니까 보통 몰릴 때는 정말 눈 뜨고 나서 잘 때까지 계속 작업할 때도 있고요. 가끔 밤샘도 하시나요?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제 라이프 스타일상 밤샘은 좀 지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밤을 샐 것 같다 싶으면은 차라리 일찍 자고 네. 일찍 일어나서 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통 막 일이 좀 그래도 빨리 끝나는 날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최대한 휴식을 네.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나중에 보통은, 네, 그러겠습니다. 일할 체력을 그때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근을 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명확하잖아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에게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은 네. 조금은 네. 사치라서 아무래도 제 스스로 컨디션 관리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인디고 작가님 그 인스타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팔로워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죄송하게도 이번 책으로 처음 알게 됐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이렇게 그림을 딱 그린 걸 보면은 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장면을 놓고도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또 완성을 하는 그 재능, 그 감성 이런 것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작가님한테 질문을 다시 드려서 보니 작가님 책방거리 수사대 쓰실 때 이러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혹시 특별히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는지, 왜냐면 만일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다른 작가님들이나 작가 지망생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거라는 건 이제 배경이 조선 시대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선 시대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이제 정말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정조 시대 정도를 지금 이제 제가 네네. 거기다 이제 정확하게 연도는 안 썼지만 이제 그때의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역사라는 게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뭐 어떤 위인들에 관한 자료는 정말 넘칩니다. 근데 네.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평민이고 천민인데 이 아이들의 그 생활을 그리기가 이렇게 쉽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침 그 조선시대 신리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한마디로 조선시대에 있던 그런 중범죄에 관한 재판 기록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위인이나 뭐 그 왕이 아니라 정말 일반 백성들의 어떤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서 조금 그 생활사나 시대상, 그다음에 그 범죄를 통해서 어떤 인간관계 이런 네. 것들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았어요. 네. 요즘에도 책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 이번영 선생님이 쓰신 네. 조선의 살인과 재판이라는 책을 했고요. 그 책은 사실 네. 이제 나온 지 꽤 됐고, 네. 최근에도 뭐 조선을 배경으로 한 그 뭐 과학 수사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굉장히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오히려 그게 이제 실제 기록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인터넷에서도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 그 역사 덕후라든가 역사 고수들이 블로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단 그거를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이제 소스를 좀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책을 읽으면 될까?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네. 얻을 수 있어서 이제 책을 직접 구입하기도 하고, 네. 이제 없는 책들은 중고책이나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그 한국 고전 번역원, 그다음에 네. 한국학 중앙연구원 뭐 이런 그 굉장히 좋은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되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또 중간 중간에 사극을 그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예, 영화도 좀 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기분이 환기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시각적인 거라서 보면은 그 이야기의 배경을 쓰는데 조금 도움이 돼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인터넷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그다음에 네. 박물관도 꼭 한번 들려 보시면, 예. 예, 박물관을 또 돌아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또 네네. 책에서 또 느끼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많이 좀 모았죠. 예. 아, 이렇게 다 알려주셔도 되나요? 아니 당연히 네, 이거 뭐 네. 제가 아니어도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아시는 이야기이고 저는 그냥 한번 확인 정도 해드리는 그 정도입니다. 아니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아직 시작은 못했지만 신호를 완성은 해놨는데 쓰면서 1챕터만 써놨어요. 조선 배경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럴까 양반이라든가 뭐 그런 주요 사건에 대한 자료를 구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평민과 천민 그런 쪽의 자료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구하는 자료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박물관에 제가 그래서 갔다가 근데 아무리 책을 찾고 인터넷을 찾아도 안 나왔던 거를 도슨트 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녀야 되는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작가님께서 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작가님들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 작품 제가 책을 많이 읽는 글벗들한테 물어봤더니 작가님 작품 중에서 천천히 안녕 이 작품을 되게 좋다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단편집이더라고요. 예, 단편집이고 유일한 단편집입니다. 네. 첫 작품 읽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나머지 못 읽었는데 작가님 작품들 중에서 혹시 오늘 오신 분들께 꼭 이 책은 내가 물론 작품이 다 소중하지만 소개하고 싶다 하는 작품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여기 잠깐 들어도 될까요? 네네. 예, 이거 오늘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갖고 온 책이긴 한데 네. 제가 그 의자 최근에 조심하세요. 역사 동화 2편을 썼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공부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어쩌다 제가 역사 동화를 쓰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사실 쓰면서 좀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작가한테 정말 역사 공부가 필요한데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별숲에서 지금 그 요즘에 근현대사 시리즈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1950년대 얘기를 썼는데 이게 우리 다시 만나요예요. 그래서 네. 1950년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했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저희 외할머니, 어머니, 이모의 이야기이기. 이렇게 되면 제 나이가 너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이야기를 좀 가져온 거고요. 그다음에 네. 부산에 그 피난민들이 모인 그 팔도 피난민들이 모인 그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바로 2월달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어머.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요거는 그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그럼 한 같은 출판사 책이네요. 지금 시리즈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건데 네. 또 한 번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이 근대화 얘기를 쓰면서 전태일 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번에 제대로 읽어봤습니다. 네. 이제 제가 1970년대면 제가 국민학교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인데 제가 너무 몰랐더라고요. 물론 네. 그때는 어리긴 했지만 70년대가 이랬구나 이런 네, 거를 네. 보면서 정말 뭐 책을 쓰던 안 쓰던 역사 공부는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전태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태일 네. 사망 이후에 주인공이랑 그 주변 인물들이 네. 그 전태일 정신을 어떻게 실천했나 네,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도시 생활하는 그 어려운 그 힘든 그 고난의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뭐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이 처음 만들 때 의도도 그 당시의 생활 뭐 이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보여주자. 그래서 네네. 이제 그 당시 어떤 소품들까지 제가 이제 좀 재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요 책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나오긴 하는데 저는 요 두 권을 썼습니다. 네. 이제 여기 50년대 책 우리 다시 만나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서울 역사박물관 갔다 왔는데 특별전을 하고 있는데 1950년대 사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긴 했어요. 3월 초에 끝나는데 이 책을 읽고 그걸 다시 보면 정말 새롭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딱 시대가 겹치거든요. 예. 읽어보시고 꼭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상치 못한 정말 좋은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제가 다 신나네요. 그러면은 인디고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인디고 작가님 에세이를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림 작업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제 글을 쓰셨는데 혹시 앞으로도 글 그림을 같이 할 작업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제가 에세이를 냈는데요. 에세이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일단 메인이고 네. 이제 글은 그 어떻게 보면 그 그림에 대한 코멘트 정도의 에세이 글귀를 담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던 네, 네. 결과물인데 네. 앞으로는 뭐 앞으로도 그렇지만 저는 항상 다양한 활동을 추구하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이제 책방거리 수사대도 마찬가지로 네네네. 저에게는 뭐 새로운 도전이셨군요. 도전이었고 그렇게 네. 그리고 책방거리 수사대로 인하여 또 다양한 또 그 그림 그릴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들어왔고 네. 그래서 아.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뭐 출판 관련 그림들도 네. 저는 자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에세이의 글 작업할 때는 보통 이제 제가 그림은 그리는데 SNS에 제 이제 포트폴리오식으로 네. 그림을 올리는데 보통 이제 글만 올리지 않아요. 이제 거기에 네. 이제 그림과 함께 한 줄의 글을 항상 적곤 해요. 뭐, 네, 네, 네. 뭐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뭐 그냥 가볍게 뭐 마음이 들떠서 둥실둥실 떠올랐다 약간 이런 네, 그 네. 유치한 말이라도 그림과 함께 올리곤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 둘 쌓이다 보니까 이제 에세이북을 내보지 않겠냐라는 제의를 그렇게 받았고 제안을 받아서 네. 내게 되신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림들을 하나 둘 모아서 아. 글도 조금 더 다듬고 네. 그래서 사실 그림 그리는 것보다 글 다듬는 게 더 힘들었던 제가 이제 아무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래도 좀 마음에 있는 말을 좀 진솔하게 꾹꾹 담아서 네. 작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림책 그려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많이들 하시길래 한번 여쭤보는데. 저도 사실 출판 이제 그림이라는 것 자체를 도전을 처음 해본 거라 예. 뭐 상상 정도만 해봤지 네. 뭐 아직은 뭐 실체화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계획된 것도 아직은 없는데 네. 저는 항상 다양한 도전을 네.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네네. 언젠가는 그림책도 해볼 수 있다. 네네. 해보고 싶다. 이런 항상 말씀이시.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 있고 갖고 계시고. 예. 책은 앞으로 책 사파 작업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편집자님께 이거는 제가 질문을 쓰긴 했는데 지금 입사를 아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셔가지고 여기에 입사한지 그 전에 하셨나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혹시 편집한 책 중에 좀 특별히 기억에 남고 애정이 가는 책, 물론 오늘 책은 아니지만 그래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두 권을 아. 꼽았는데 네네네. 사실 첫 권은 저희 책방거리 수사대인데 네. 제가 처음 맡은 시리즈물이기도 하고 네. 시리즈물이 글그림 작가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담당 편집자나 디자이너, 마케터 모두가 이제 손발을 맞춰서 가는 기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오늘 아쉽게 일정상 디자이너님이 참석은 못하셨지만 네. 다 같이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시리즈의 첫 권이어서 마음이 네. 가장 많이 가고 네. 또 한 권은 제가 신입 편집자 때 네. 작가님께 처음 원고를 청탁해서 책으로 진행했던 게 네. 김유 작가님의 가족이 있습니다라는 네.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선생님이 네. 강연 중에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김유 작가님을 골라주셨길래 저 그냥 속으로만 좋다 생각하고 작가님이 편집자님이 직접 섭외를 하신 거였어요? 네, 섭외를 드리고 이제 책까지 처음 다 맡아서 그러면 했었던. 정말 기억에 남을 네.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근데 지금 신입이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 보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작가님 혹 차기작이나 물론 지금 신간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내셨고 하셨지만 앞으로 또 쓰고 싶은 책이 있으신지 계획이나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 지금 올해 계획은 한 2권 정도 있고요. 일단은 당장 해야 되는 게 이거 책방거리 수사대
두 번째 건이고요. 5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5월까지 네.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쓰는 거고 지난달에 그 청소년 소설 청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 하반기부터는 청소년 소설 장편 소설을 이제 들어갈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아직 아무 계획은 없지만 내년쯤 다시 역사 동화를 한 거는 네, 조금 네. 더 쓰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자료 조사할 때 보니 다른 소스가 생각이 나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책 한 권 쓰려면 100권의 책을 읽어야 예, 된다고. 예, 예. 그 100권의 책을 읽다 보니 뭐 다른 네, 그렇죠. 이것도 재밌겠는데 뭐 이런 네네. 것처럼 제가 양팔두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네네. 이것도 얘기로 한번 써보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네. 지금 제가 당장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역사 동화 쓰면서 그 작가적인 사명감이랄까 뭐 거창하긴 하지만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당연히 공부도 필요하지만 네. 이거를 지금 요즘 아이들이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네. 한동안 역사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좀 뜸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역사 이야기를 조금 재밌게 써보고 싶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만약에 올해 그 잡힌 두 이야기가 다 끝나면 내년에는 그거를 한번 시작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편집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편집자 입장에서 그때 아까 김유혜 작가님한테 청탁을 했다 이런 거는 이런 원고가 이 작가님이 잘 쓰실 것 같다. 그래서 청탁을 하신 거였잖아요. 근데 편집자 입장에서 투고작으로 이런 원고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예, 그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책방거리 수사대가 투고작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화가 읽는 독자나 또 책 속의 주인공들이나 모두 어린이가 주인공인 장르이잖아요. 그래서 예. 어른의 목소리보다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빛이 나는 원고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책도 이제 4명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명아가 재판장에서 용기를 내는 장면처럼 이렇게 모든 어린이들이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이 책 안에서도 진솔하고 용기 있는 목소리가 가득 담긴 원고를 만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어른들의 용기도 되게 값지지만 어린이들이 낸 용기는 더 값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책에 더 많이 담겼으면은 해요. 그래서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분명히 동화인데 어린이도 주인공인데 이거 어린이 입장이나 어린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입을 빌려서 어른이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책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편집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저도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랑 같아서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디고 작가님께 여쭤볼게요. 물론 그림을 좋아하니까 일러스트 작가가 되셨겠지만 어떤 계기로 작가가 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혹시 전시회 같은 것도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꿈 같은 것도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가 된 거는 사실상 프리랜서는 지금 이제 전업으로 한지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그럼 혹시 그 전에 다른 일 하셨나요? 근데 그 전도 사실 그림 관련 일들을 네. 하고 있었습니다. 뭐 네. 회사를 다닌다든지 보통 일반 그 직장인들처럼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뭐 대학도 전공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회사도 취업을 해서 다니는데 아무래도 회사를 취업해서 그림 그리는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회사에 필요한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물론 그렇게 해서 회사에 적응을 하고 뭐 직급도 오르고 월급도 오르면서 실력도 오르기도 실력도 오르고 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그림을 웃으면서 재밌게 그렸던 기억이 있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 모습에 약간의 회의감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와중에 바로 그냥 프리랜서로 진행한 건 아니고 네네. 이제
그러면은 하루에 뭐 직장을 다니면서라도 네네. 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냥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SNS도 올려보고 예, 예. 그래 보자라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하루에 한 장 일기를 쓴다는 마음으로 아, 그냥 한 장씩 오늘의 기분을 네. 그림으로 표현한다거나 그리고 짧은 글. 네, 그쵸. 예, 예.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SNS가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림을 그리고 하다 보니 네. 뭐 다른 업체나 네. 이런 데서 일도 들어오는 걸 네네. 그때 당시 이제 프리랜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면서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점점 이제 프리랜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네. 좀 구축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먹고 네. 이제 프리랜서 전향해서 지금은 열심히 즐겁게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진짜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여쭤봤던 혹시 전시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전시 계획은 지금 따로는 정해진 건 없고요. 예, 예. 아까 물어보신 이제 꿈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제 사실 모든 프리랜서가 그렇겠지만 당연히 제 그림으로서 제가 좀 유명해지는 게 네. 일단은 네. 프리랜서들한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것도 있고 좀 다양한 활동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네네. 아무래도 그림 작가들은 아시다시피 저도 지금 이 카메라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익숙치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림 작가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 하는 활동이 많지도 않고 또 특별한 그림 그리는 외의 활동은 좀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런 기회도 저도 용기를 내서 네. 온 것처럼 네.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는 네.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아, 예. 작가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림 작가님도 비슷할 것 같다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책방거리 수사대 그림 그리는 기간 얼마 정도 걸리셨나요? 이게 한 총 작업 기간으로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의 장수를 보면은 한 4-5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장수로 보면은 6개월이나 걸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사실상 보면은 스케치부터 네. 러프부터 네, 네. 피드백을 이제 출판사랑 네, 주고 네. 받으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수정도 해야 수정도 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그런 피드백을 거치는 과정에서 예.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예. 그렇게 이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예. 책방거리 수사대가 나왔다라는 예. 거. 진짜 이 책은 뭐 물론 모든 책들이 많이 그렇지만 이제 아까 이벤트부터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같이 함께 협력해서 애쓰면서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6개월 정도. 근데 보통 그 정도 다 동안은 사파가 많이 들어가서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책에 인상 깊은 구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이제 북토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책은 좀 오늘날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과거에 역사 소설에 아주 잘 녹여낸 좀 아주 인상적이고 메시지도 좋고 이런 책이었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질문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인상 깊은 구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실을 알아내는 데는 남자도 여자도 양반도 하인도 상관없는 거야. 사람들은 똑같은 소문도 자신의 신념에 맞으면 진짜라 믿고 안 맞으면 가짜라 믿는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거짓을 더 믿고 싶어 하지. 말은 쉽게 나오고 빠르게 옮겨진다. 입에서 입으로 말이 도는 동안에는 사실이 멋대로 바뀌기도 하지만 흥미를 잃으면 곧 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이 문장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글은 많은 생각 끝에 힘들게 나오고 퍼지는 속도는 느립니다. 하지만 내용이 변하지 않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가치 그리고 책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 쓰신 책이 총 몇 권이냐고? 요번에 이제 나온 아까 보여드린
예, 내일은 해가 뜬다까지 해가지고 10권째입니다. 네. 예, 예. 책방거리 수사대에 보면 그 연희가 한 말 중에 진실을 알아내는 데는 남자도 여자도 양반도 하인도 상관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진실을 말하는 게 누구나 쉽진 않습니다. 뭐 얘기할 때 뭐 거짓말하지 마,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특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실을 말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마치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힘 있는 사람이 진실을 말한다고 그게 진짜 진실이고 힘 없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게 거짓이 되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4명의 캐릭터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주제는 그거이기도 했어요. 누가 말하든 신분이 어떻든 혹은 남자든 여자든 진실을 말하는 데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책을 쓸 때 처음부터 이제 갖고 있던 화두처럼 갖고 있고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갑자기 만들어진 말은 아니고요. 이야기를 쓰기 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얘기여서 저 안에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추리물을 워낙 잘 쓰신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으신 작가 작품이 있는지 이러면 자꾸 제 이 바탕이 드러나는데 사실 저는 추리에 관해서 책은 별로 안 읽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워낙 영상을 좋아하고 이제 원래 이거 하기 전에도 했던 일이 이제 방송 구성 작가이고 해서 그런지 영상이랑 더 익숙해서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런 추리 드라마들, 예, 그다음에 뭐 CSI.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CSI를 제일 좋아하는 게 제 모든 추리 동화는 그 연대가 있거든요. 네. 혼자 해결하지 않습니다. 천재 탐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부족하면을 이쪽 친구가 채워주고 이쪽 친구가 모자란 걸 다른 친구가 채워주고 제가 먼저 썼던 그 방구탐정 시리즈도 그렇고 특히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CSI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팀으로 함께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뭐 네. 천재적인 탐정에 대해서는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CSI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좋아하셨나요? 아, 일단 일기가 가장 좋죠. 첫 네. 번째 나왔던. 예. 네. 작가님은 쓰신 책 중에 자기랑 친한 친구 이름을 쓰신 적이 있어요? 와,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근데 가끔 이제 도서관 수업을 합니다. 근데 창작 수업이라서 1회로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보통 한 뭐 10회까지도 수업을 하면 그 아이들하고 되게 정이 들어요. 예, 그래서 10회 만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10회 만나면 정말 헤어질 땐 제가 막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인데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끝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이름을 책에다 써도 되겠니? 예. 단 악역으로는 안 쓸게. 그러면은 아이들이 악역도 좋아요. 막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건 이제 일부 그 현대물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사실은 제가 만났던 친구들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 쓸 때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더 몰입이 되거나 그런가요? 몰입이라기보다 그냥 그 만났던 아이들에 대한 애정?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악역보다는 예, 주인공 이름들이 많기도 하고요. 네, 애정 표현인 거네요. 예, 어디? 그렇죠. 작가님의 애정 예. 표현. 근데 그 사이에 아이들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돼버리고 고등학생이 돼버려서 사실은 못 읽을 거예요. 근데 예. 제가 맨 처음에 썼던 그 꿈꾸는 행성이 그랬거든요. 근데 네. 그 아이가 모하라는 저기 진호라는 아이가 실제로 있었어요. 지금은 이미 뭐 대학도 다 졸업한 아이인데, 네. 근데 굉장히 좋아하고 부모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당연히 좋아할 것 예, 같아요. 예, 저 어떻게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광이죠. 저도 얼마 전에 책에 이름이 그대로 쓰였습니다. 근데 정말 기뻤거든요. 예, 그 아이들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초문장 쓰실 때 되게 고심을 하시는지 아니면 따로 제가 그 작법은 뭐 잘 모르지만 대부분 그 얘기는 하잖아요. 모든 작법에서 첫 문장을 뭐 열심히 쓰라고. 근데 사실 저는 첫 문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오히려 전 마지막 문장에 뭔가 여운을 주고 싶어서 오히려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끝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는 하긴 하는데 어쩌면 제가 이게 동화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동화 같은 경우 이게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뭐 대화글로 시작하면 쉽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사실 첫 문장
뭐 어느 작가나 고민은 하겠죠. 근데 사실 저는 마지막 문장에 조금 더 힘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얘기는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다 좋다는 그럼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문장이 진짜 좋으시고 필력이 정말 느껴졌거든요. 작가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오늘 이 일을 아무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끄럽기도 한 것도 있지만 창피하고 사실 이렇게 근데 하필 또 오늘 이렇게 비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못 오시겠다 했는데 그래도 찾아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굳은 날씨에. 그리고 일단 이렇게 책을 읽어주시고 선정해주신 임정진 선생님한테 일단 제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편집자님도 한마디 해도. 네. 제가 정말 좋은 작품 덕분에 또 이렇게 선생님들 덕분에 이런 좋은 기회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뜻깊고 정말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책방거리 수사대가 쭉 활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디고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도 책방거리 수사대가 제 그림을 그리는 작업 와중에 저한테는 도전이거든요. 근데 이런 도전으로 또 이런 재미나고 소중한 기회를 만난 만큼 저 또한 또 이런 서적에 들어가는 사파로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들어주신 오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북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문화예술기획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여정민입니다. 네,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여기는 선릉 아트홀입니다. 이 행사는 2021년 1월부터 임정진 작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매달 한 번 좋은 아동 청소년 글책을 골라 응원하고 알리는 행사입니다. 청년당 밥상은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편집자 세 분에게 드리는 상이며 좋은 책을 만들어주신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청년당은 임정진 작가 작업실 이름이며 밥상은 선배가 후배에게 밥 한 번 사주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상이란 뜻으로 지은 것입니다. 오늘 밥상을 받으실 책은 책방거리 수사대 한양 풍문가의 진실입니다. 청년당 밥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38회예요. 그래서 3년이 지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에 또 특별히 후원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선물도 다 후원품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다 도와주셔서 여러 작가분들 또 지인분들이 좋은 책을 널리 알리는 거에 또 힘을 이렇게 실어주셔서 저도 더 기쁜 마음으로 또 시상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 상장도 정병규 선생님이 다 손으로 이렇게 써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냥 계속 입만 가지고 여기저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괴롭히면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8회 청년당 밥상 책방거리 수사대 편집자 최경후. 위 편집자는 이 작품의 초고에서부터 지금의 완성본에 이르기까지 편집 과정과 디자인 제작 등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는데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고마움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2월 20일 청년당. 감사합니다. 제38회 청년당 밥상 책방거리 수사대 그림작가 인디고. 작가는 오래전 우리 사회 이야기 속 인물들과 공간 배경에 낯설지 않은 색채와 화법으로 이 작품집을 역동성 있게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노고에 고마움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2월 20일 청년당. 감사합니다. 제38회 청년당 밥상 책방거리 수사대 고재현 작가. 작가는 이 작품으로 우리들에게 시공간을 뛰어넘는 보편성과 상식을 내보여 주었습니다. 창작에 대한 고마움을 대신하여 독자들과 함께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2월 20일 청년당.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이 노래죠.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곁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이 노래죠.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무언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있을게. bella cosa aiullata il sole, aria serena buona tempesta, bell'aria fresca, pareggiana festa, che bella cosa aiullata il sole. Nato sole, più bello in oh sole mio, stai di fronte a te. Oh sole mio, stai di fronte a te. Stai di fronte a te. 맑은 태야 너 참 아름답다. 폭풍우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오니 하늘에 밝은 해는 비친다. Nato sole, più bello in oh sole mio,
stai da fronte a te, o sole mio, stai da fronte a te, stai da fronte a te. 이 행사를 처음에는 임정진 작가 혼자서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 후원금을 내주신 김예수님, 김은혜님, 김진 작가, 이조은 작가, 임어진 작가님, 조정숙 작가님, 그리고 물품 후원을 해주신 괴산 숲속 작은 책방 이월숙 작가, 이예숙 작가님, 장준영 작가님들 감사드립니다. 선후배 작가들이 어울려 운영하고 독자들이 응원하는 청년단 박상입니다.